네, 한 주간의 여의도 정치권 소식을 초선의 눈으로 핵심적으로 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여야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금방 갑니다.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이고 저는 뭐 저 상임위 끝내고 네. 지역에 네. 바빴고요. 네. 특히 이제 늦가을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축제도 많아서. 아, 축제. 네, 예, 지역 인사단이. 행사. 그렇습니다. 의원님은요, 밤새셨다고요? 네, 저 뭐 산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제는 전라북도 고창 가서 네. 회사 치르고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예? 지금 아침에 바로 세상에. 아니 옛날 말로 진짜 전국구예요. 아, 전국구.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느라고 진짜. 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 아하. 행사가 있어서 네. 이게 뭐 가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전국에 또 회장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주로 뭐 어떤 얘기 하십니까? 조직 그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활동. 전국구 무서운 출마하시려고? 무서운 이야기야. 아니 그 한 주간에 또 쌓인 정치권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이 정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뭐 검색 사이트 열면요, 정치 뉴스는 이준석 쭉 제목이 전부 다 이준석이다. 그러게요. 예, 성공했네요. 성공한 거예요? 아, 이준석 신당 됩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슈는 뭐 된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뭐 당에서 뭐 밀려났느니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박해받는 이미지도 네. 있고 난해한 이미지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결과가 네.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총선을 앞두고 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이 네. 성공할 것이냐, 네. 또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네.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그동안 이준석 전 당대표의 행보를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발언 수위가 네. 신당을 만들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해도 아, 할 수 있고 얼마 네. 전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났을 때는 네. 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신당 창당에 대한 날짜를 뭐 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뭐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논사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신용 없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네. 사실 어느 선을 네, 넘었다. 상대 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같이 가기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동안 쌓였던 명분을 예. 쌓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얼마 전에 예.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면에 관련된 서로 상반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면과 그다음에 복권이 아니면 뭐 어쨌든 갑자기 죄를 없애주는 네.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 뭐 예를 들자면은 자신이 내부에서 명분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네. 과정에서 네. 갑자기 일방적으로 네. 명분을 만들고 그냥 붙잡아 놓을 것이냐 이런 얘기만 할 것이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사실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예. 어떤 명분을 지지세를 얻어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예. 국민의힘의 예. 내부의 어떤 사정, 그다음에 혁신위에서의 대처하는 방안, 뭐 결론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혁신이 성공한다면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요. 만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확인하셨어요? 역시 취재원은 그게 센스. 예. 따로 만난 게 아니고요. 네. 방송 출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 그냥 이렇게 마주쳐서 예. 잠깐 이야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밥도 먹었대요. 아니, 근데 이현주 그게- 의원이랑 셋이. 근데 그게 따로 일부러 약속 잡아서 한 게 아니다라는 예, 예.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들은 거로는 그렇게 예, 예.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기사가 지금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이 있어. 한 달 내 거취 결정.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제가 들은 거로는 그렇게 듣질 않고 네. 언론 보도와 또 이면의 진실이구나. 예,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저도 추가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만나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거고 이상민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뭐 비명계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그런 그룹에서 아주 대표적 인물로 네. 이렇게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도 받고 있는 것
또 뭐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뭐 여러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만나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그냥 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준석 신당은 제가 보기에는 날짜 잡아놓고 네. 청첩장 돌리는 상황 같아요. 12월 27일인가요? 날짜도 네. 거의 특정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청첩장을 지금 막 이제 돌리면서 네. 모객 그러니까 좀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달라, 네. 와달라 이러고 예. 있는 중 아닌가라는 예. 예.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로 그날 그 이벤트가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역시 정치가 또 생물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용산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산의 결정이요? 네, 저는 조금 마지막 10%의 변수는 네. 있을 거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제 언사 중에 네. 저는 예를 들어 환자가 서울에 있다는 말씀도 보면 예.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을 그렇죠. 향한 말씀 같은데 예. 그러면 대통령을 환자라고 부르는 분과 이렇게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냐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용산의 반응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격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언어 선택에 대해서도 환자라는 지칭에 대해서 예, 굉장히 뭐 아주 불쾌하다는 굉장히 거예요? 불쾌한다고 제가 용산이?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또 생각하면 네. 벼랑에 서 있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에서는 제가 극적으로 또 지난번 대선 때처럼 저 윤석열 후보하고 딱 이렇게 결합되는 것처럼 몸값을 쫙 올렸다가 합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오히려 민주당이 많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여전히 그 가능성도 10% 있다고 봐요. 10%. 네, 10%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신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만큼 상황에 대해서 네. 걱정하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파장들이 예.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되면 이준석 신당은 사실은 만들어지더라도 예. 쉽지 힘이 않을 없다. 힘이 없을 수 예.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 있는 거고 예. 또 이준석 신당이 발생을 하더라도 예. 그러면서 변수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상민 예. 지금 뭐 옛날에 조인영 의원 이후에 예. 미스터 쓴소리처럼 예. 상당히 많은 시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발언들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일 수 있고요. 실제로 만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반응들이죠. 네. 사실 사소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관련된 서로의 공감대, 그다음에 공통된 부분들이 네. 국민들한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 사실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비명계 네. 아니면 또 다른 세력들이 이준석 신당과 같이 합쳐서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내거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양당,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네. 쓰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비명과 비윤, 네. 비명, 비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죄송합니다.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지칭을 하고 심지어는 정의당 출신도 네, 정의당도 언급을 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하겠다,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이준석 신당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권영진 의원 전 그 시장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TK 정서가 가 하나 못 품냐. 그다음에 그거 하나 못 잡아 넣냐. 이 그거 하나 못 잡아 넣냐는 건 이재명 대표고 가 하나 못 품냐는 거는 이준석 대표인데. 그러니까 지금 TK 정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이준석 신당이 제3정당으로 서서 내년 선거에서 3분할 구도가 된다면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거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거 좀 여쭤볼게요. 우선 김영배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워낙 신물을 내고 있고 네. 또 지난번 대선이 워낙 비호감 대선으로 역대급이라고 하고 이번 총선도 그럼 결국에는 혐오를 부추기는 선거가 될 거냐 이런 이제 저 과제가 앞에 던져져 있거든요. 네. 국민들은 좀 제발 좀 미래를 그렇죠. 좀 만들어가는 희망 맞아요. 이런 거라도 보여줄 수 있는 단서라도 좀 보여달라 이런 이제 요구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제3지대라는 게 생기고 그게 그런 식으로 약간의 흐름을 잡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히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저는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설사 이제 당선자를 많이 못 내더라도 네. 캐스팅 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아, 이준석 신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기호 1번, 2번, 3번인데 예. 지역구에 나와서 예. 이 자기 공천이라는 말이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될 거냐.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민주당 표를 잠식하고 혁신 내지는 개혁 이런 표를 좀 잠식하면 네.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다 소위- 수도권 초박빙이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친윤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보수 쪽은 상대적으로 만약에 네. 좀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조건이 만약에라도 된다면 예. 이 민주당 표가 만약에라도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예. 그게 뭐 한 5천 표에서 1만 표만 가져가도 수도권 전 지역구에서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와.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그 당이 지역구에 몇 석이 당선되느냐 비례대표 몇 프로 나오느냐를 훨씬 뛰어넘는 네. 그런 전국 전체의 선거 결과를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단합하고 혁신하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정치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네. 이게 굉장히 이 아주 연말 넘어가면서 예. 민주당에게 아주 곤란한 예. 민주당이 코너로 몰리는 예. 이런 이제 상황. 왜냐하면 우리가 덩치가 워낙 크고 예.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 국민들에 보여주는 게 없는 정당이 과연 호감이 이기겠나. 가는 정치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 지금까지는 총선에서. 이준석 그 신당에 관련된 얘기, 네. 이준석 정 당대표에 관련된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렇게 국한돼서 내부에서의 뭐 투쟁, 네. 뭐 여러 역학관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보고요. 네. 뭐 너무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준석 그 신당이 가시화되면서 느껴지는 것은 네. 양쪽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우호적이지 않은 중도 소위 중도를 하는 부동층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대안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외부에 나가서 할 바에야 예. 내부에서 내부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함께 다시 혁신을 하자고 얘기했지만 이준석 정 당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됐거든요. 됐거든 좀 거의 이런 분위기거든요. 명분을 예. 만들고 있고 그다음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방금 전에 김영배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에 보였던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거를 얼마나 자기 자정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다가가고 네. 무엇보다도 국민들한테 주권 의식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당을 통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걸 얼마나 많이 보여주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이라는 과제를 지금 던졌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소위 얘기해서 친명 비명 간에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어떤 폭발음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 분열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근데 종식시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면 큰일 난다. 네.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거고 이뇨한 위원장도 야 여기서 하자. 너 성공 못해.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용산은 사실은 딱히 말이 없습니다. 무슨 NCND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언급이 없고. 정치가 이제 두 가지죠. 네. 산술적으로 본다면 네. 유리하냐 불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또 먼저 말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서로 간에 소위 이것도 협상의 내용에서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유불리를 내부에서 분위기가 어때요? 이준석 신당. 기왕이면은 네. 단합하고 네. 함께 이준석 끌어안고 가야 된다? 된다는 생각도 하고 근데 있지만 친윤계에서 되게 그렇지만 싫어하잖아요. 산술적으로 본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당연히 인지상정인데 할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같이 한꺼번에 해서 우리가 막상 이준석 그 당 대표가 당내에 들어와서 같이 화학적 아니면 정서적 이게 결합이 안 됐을 때는 더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됐는데 더 파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차라리 생각을 나가는 게 하고요. 낫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계속 정치는 생물학적으로 계속 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인 부분들을 계속 살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사실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내보내면
지지율 3%는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나 빨리 제명해라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당내에서도 끌어안아야 된다와 끌어안아야 된다는 파와 내보내야 된다는 파가 그러니까 권영진 전 시장이 말한 것처럼 예. 이거를 포용했을 때 예. 중도층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포용의 과정과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내부에서 집토끼들은 아니 도대체 맨날 모여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우리끼리 더 단결해라. 내보내라, 차라리. 빨리 그렇게 가자는 예. 생각들이 예. 있는데 어떤 결정을 그거에 할까요, 대한 어떤 국민의힘이? 독립은 지금 안 돼 안 돼 있고 있어요. 그 과정을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예. 사실은 어떤 명분을 쌓아놓은 과정에 공방들이 예. 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점잖게 가다가 예. 지금 상당히 거친 언행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용산은 최종 어떤 결단을 할 걸로 보이세요? 어떤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유도하는 것보다는 예. 결과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네. 결국 윤석열 정당, 음. 친윤 정당, 영남 정당 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고수를 기득권을 해나가려고 결정을 하면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이나 혹은 뭐 소위 이 보수 개혁 네. 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신인규 그 위원장인가 그분도 탈당을 했고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 나가면 천하용인 네. 뭐 유승민 심재 이런 분들도 그렇죠. 뭐 뭐 나가고 나가는. 김종인 전 예. 대표까지 만약에 예, 합치고 예. 이러면은 뭐 그 세력이 실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을 구성했던 한 축이 빠지는 건 네.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영남 정당 그리고 친윤 정당으로 네. 뭐 딱 규정지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용산도 그 지점이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준석이나 혹은 뭐 천하용인 뭐 이런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세력을 찾을 수 있느냐. 젊은 세대. 어디서 뭐 이렇게 좀 함께할 뭐 새로운 비전 그룹이 있느냐 이런 고민도 네. 아마 할 거라고 보는데. 장해찬 최고 있잖아요. 장해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가 이제 네. 주목받기도 했었고 뭐 그런 뭐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하는 네, 네, 어떤 네. 이유도 결국 다 그런 언저리에 있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예, 예. 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예요. 올드보이로 보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거라서 용산은 머리가 꽤 아플 거라고 봐요. 그러게- 환자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할 건지 그렇죠. 예. 아니면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용단을 내릴 건지 예. 이런 이제 문제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이고 다만 예. 저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이제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정치는 가치로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무엇을 위해서는 없고 무엇을은 그냥 권력, 파워, 뭐 혹은 뭐 자리 이런 거고 누구와만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누구와 했을 때 뭐 김종인 대표 이야기 있고 심지어는 이상민 의원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니까 저는 자칫 이게 굉장히 무분별하고 가치 없는 그냥 뭐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몰려다니는 어중이 떠중이. 예,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건 좋은 일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이왕 만약에 신당이라고 한다면 예. 그 새로운 어떤 가치 그 예를 들면 적어도 뭐 공존 뭐 미래 그다음에 뭐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뭐 통합 뭐 이런 가치라도 네. 명확하게 세우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 그거에 동의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 별로 싫어할 만한 사람 뺀다든지 뭐 이런 이제 원칙이 있어야 네. 자기 자리가 좀 굳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제가 의원님께 꼭 질문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준석 신당에 비명계가 결합을 합니까? 한다면 어느 분들이 몇 그거는 명이나 갈까요? 저는 개인적 한두 명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예. 소위 비명계로 불리는 사람들의 주류는 네.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과 일했던 사람이 많고 또 그 이후로 정치를 함께 하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도 일했던 사람도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뭐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네.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당 대표였던 이준석 당 대표와 지금 정치를 해야 될 이유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저는 그 가치가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암만 비명계라도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인 이준석과 같은 역사적 을- 궤적으로 볼 때도 그러하고 네, 지향하는 할수 없다. 가치가 예.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를 바라보는 예. 그런 가치 자체가 저는 예. 다르다고 예.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네. 이 지금 상황은 시점 시대는 뭐 사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사실 뭐 그런 가치와 국민들에 보여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네. 결과를 보면 지난번 항상 선거 때도 네. 180석이라는 민주당이 거대 당이 됐을 때도 네. 가치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선거 공학적인 측면은 상당히 따졌고요. 그런 결과가 사실 여러 가지 패단으로 일어나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명계가 같이 함께 네. 선거를 치르느냐 마느냐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가치보다는 이 지금 민주당에서 겪고 있는 문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얻어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또 설득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작에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과 그 사법적 리스크 소위 얘기해서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뭐 어떤 강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내부에서도 보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 부분에다고는 좀 맞지 않는 행동들이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선거 공학적으로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생각을 통일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되게 복잡다변한 문제가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합쳐지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김기현 대표가 측근한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큰 영광은 다 이뤘다. 그러니까 사실상 울산 불출마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수도권 출마 얘기가 돌긴 했는데 아예 불출마할 가능성 그러니까 일종의 김장연대에서 김이 먼저 내려놓는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할까요?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이제 늘 그랬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들의 숙명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했던 가장 가까웠던 세력들도 그 당시에 불출마 선언을 그랬죠. 여러 사람, 예. 저도 그때 그렇게 예.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었고요. 예. 늘 그래 왔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 권력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제왕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의 간절한 승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당은 그게 가능한 게 네. 이후에 뭐 여러 공직들이 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건 알 수 없고 국회의원만 그것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할 불출마하지. 리는 없으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내각에도 자리가 많고요. 아, 총리도 그러니까. 있고 네. 뭐 장제원 의원은 부산시장도 부산시장 뭐 있을 수 얘기가 있고 있죠. 예. 예를 들면 하여튼 여러 경로들이 있고 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진짜 좀 가까운 세력들이 그런 결단을 이제 하고 나오면 민주당 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저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시기라는 그렇죠. 점에서 보면은 예. 금방 말씀하신 게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하여튼 예.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쟁 돌입이 됐고. 시기가 중요하겠죠.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시절 때도 삼철도 예. 사실은 뭐 그런 뒤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또 막구해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냐, 그다음에 그런 스스로 용퇴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습들은 네. 시기와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아, 그게 시기와 타이밍이 문제지 하긴 한다. 헌신으로 가느냐의 문제는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 그 얼마 전에 또 몇몇 의원들은 또 워낙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누구요? 누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용 의원도 이용 의원? 이할 수 없고 어쨌든 예, 간에 그래도 예. 뭐 초선이지만 예. 근데 이제 중진들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중진들은 복합적인 부분이 있죠. 영남에 관련된 중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예. 또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상당히 국민들의 연쇄 효과가 또 보여지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건데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것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부분이냐의 생각은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그런 선거에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 승리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러면 의원님 국민의힘 김기현, 입장에서 나쁘지 않겠습니다.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뭐 윤핵관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과 네. 많이 가까웠던 그럼 이 네 대선 때 분이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네요. 네 분들이 다 불출마할까요? 그거 하나씩 나눠서 한번 상황을 설명해. 네. 지금까지 별다른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소리에 대해서는 네. 장고에 들어갔던 소리는 헌신의 효과가 지금 반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반감된 거고 네. 이게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네. 물론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혁신위원장이 2차, 3차에 네. 관련된 물론 혁신위원장이 그런 소리를 2차, 3차에 계속 하는 것이 네. 꼭 바람직한 건 같지는 않지만 네. 2차, 3차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지금 어떤 액션이나 네. 그다음에 설만 나오고 있고 네. 또 일이 네. 여론들은 네. 한쪽으로 예견돼 갖고 네. 사람을 지목해서 몰고 가고 네. 있는데 네. 그 정도 되면은 마지못해서 하는 그렇게 네. 되면은 조금 반감이 반감이 된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아니 듭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최소한 한둘이라도 먼저 좀 해주라. 한둘이라도 좀 하면 나머지 좀 따라온다. 연쇄 거의 반응의 효과를 간절하게. 노린 거죠. 예. 과거에도 보면 중진이나 유력한 사람이 하면은 예. 뭐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 이런 상황이 끊어지니까. 되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원래 물러날 거다는 전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예, 예. 인요한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예. 인요한 혁신위도 이제 기존 체제 그러니까 당권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는 상태에서 네. 일부 중진들만 희생시켜서 희생양을 삼아서 자기들은 실제로는 보존하면서 그렇죠. 우리만 쫓아내고 예. 그래서 피바다 얘기가 나. 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식이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하면 예. 지금부터는 백약이 무효일 수가 있어서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12월 말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제 계속 나갈 것처럼 실제로 말도 하고 있고 실제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압력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리고 인요한 혁신이가 혁신을 해야 된다. 요게 똑같이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혁신이 성공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게 떨어질 수도 예.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성공하면 본인도 명분이 있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둘 다 지지부진할 경우 그 압력이 커져서 결국 펑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결국 12월 중순 넘어서면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중진들이 예비 후보를 등록하거나 음. 중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오면 네. 더 이상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제 저는 그 이야기라고 봐요. 그렇구나. 이준석 신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혁신이 성공한 애들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국민들한테도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고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서 국민들이 어필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김기현 당대표는 사실은 대통령과 함께 그렇죠. 당대표가 예. 되는 과정에서 예. 많은 총화 단계를 이루어진 예,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물론 강서 선거나 여러 가지 당내 문제를 본다면은 뭐 당대표니까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게 숙청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스스로 용퇴를 하든지 그리고 좀 후퇴를 하더라도 네. 좀 질서 있는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또 역할을 맡기는 모습들을 하면서 예. 질서가 잡혀가는 모습이 예.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국내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모습이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좀 질서 있게 퇴진한다면 어디로 가는 게 질서 있게 퇴진하는 뭐 겁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새로운 네. 역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네. 상당히 거의 그만두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하는 얘기를 거 한 아닙니까? 거죠. 솔직히. 뭐 네. 사실 꼭 당대표 예. 김기현 당대표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의 예. 혼동과 이런 부분들이 예.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지율과 예. 그다음에
전체에 또 영남 전체, 그다음 수도권 착출론에 관련된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여기서 중심에서 그 사실은 그 중심에서 조금 더 책임론에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밀려난 모습을 보이거든요.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지금 약간 약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리더십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네, 물러나야 된다. 중간 과정에서 또 다른 역할로 가는 네. 모습들이 그렇다고 지금 김기현 당대표를 숙청을 한다거나 네, 이런 네. 모습들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네. 물론 어쩔 수 없는 시기가 되고 그러면 계속 뭐 생각들이 서로 이제 틀렸다 생각이 네, 들면은 숙청의 모습이 아니라 네. 파괴적인 모습과 네. 공멸의 모습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친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친윤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숙청 뭐 이런 차원에서 물러나야 될 것 같은 요구를 받는 반면 이철규 총장은 선거 지고 19일 만에 물러났다가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한 거 아닙니까? 인재영입위원장.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인류한 혁신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시간 끌기용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과 네. 그게 아니고 예. 차도살인하러 이제 와. 간 거 아니냐 야, 이 두 가지가 차도살인. 이제 엇갈리잖아요. 예, 예. 결국 그게 갈림길에 이제 곧 서게 된다. 아. 왜냐하면 지금 당장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강서보궐선거가 졌는데도 직을 일단 유지를 하면서 돌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성공하려면 이제 김포 신도시 문제도 제기됐고 공매도 문제도 있고 정책 이슈를 좀 제기하면서 네, 이렇게 네. 터닝을 해보려고 예. 나름대로는 노력을 진짜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포 문제가 지금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그렇죠. 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소속들이 반발하고 일치하게 다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내 분란으로 확산하는 경향까지 있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경북하고 합치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맞습니다. 나오고 부산도 지금 울산도 예. 어디 하나 이거를 제대로 김기현 대표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지역이 없어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힘겨루기를 통해서 조만간 한쪽이 꺾이겠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등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이번 총선을 지휘하려고 윤회 복심.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윤회 핵관들이 결국 이번 선거를 주도하려고 하는구나. 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김기현 대표가 글쎄요 더 견딜 수 있는 이제 지렛대가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식물 대표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이런 압력들이 결국에는 당내에서 결정돼야 될 양당 간에 결정돼야 될 상황 아닌가 싶어요. 뭐 당내 문화가 사실 발전돼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식물 대표냐 식물 대표 아니냐에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네. 총선이라는 결과를 나오면서 끊임없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에 관련된 인재영입위원장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사실 당내에 신뢰하고 서로 간의 대화가 원활한 대화들이 지금 상당히 축소돼 있고 네. 이너스클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못 믿어요, 한 사람. 서로 간의 말들이 네. 그래서 여당에서 착출이라는 데 있어서 이게 산발적인 얘기가 나면 또 좌초되고 문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과제에 대한 무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속성 그래서 수도권에서 인재를 통해서 영남 같은 경우는 사실 공천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호남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부분이 있고 수도권은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영남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그래도 함께하거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사실 공천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거와 완전히 별개거든요. 당내 경선이라는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건 경쟁력이 관련된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지금 그러고 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영입하고 그다음 경쟁력을 그게 강화시키고 이철규 총장이 그거에 대한 관련된 적합한 부분은 인물이다. 가장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측면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뭐
수행 능력과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사무총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네. 행정적인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네.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뭐 아무래도 정보계통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많은 정보들이 정보과 형사? 아니 많은 그런 정보를 아, 근데- 중에서 분석한 능력은 뛰어나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정보과 형사 출신이라. 아니 그럼 그렇게 오래된 일이니까 네. 그럼 뭐 하도 오래된 아니, 일이니까 근데 네. 최승재 의원이 말이 맞으려면은 네. 저는 그게 평시면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네. 이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인재를 영입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막말로 떨어져도 뒤에 뭐 내다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일이 신뢰도 있죠. 있는 사람 영입해야 이제 믿고 들어오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좋은 인물을 영입하려면 그 말이 맞는데 네. 또 사무총장 됐으니까 많은 그런데 정보가 지금 있죠.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네. 문제입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 대표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독주하고 그렇죠. 그래서 선거를 졌고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이 변화를 하려면 대통령의 독주를 사실은 이 좀 더 화합적이고 통합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많은 판에 네. 대통령의 복심이 나타났다는 거는 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고 잠깐만 네. 그 이거를 사례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네.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를 하던 2016년도 당시에는 결국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맞아요. 영입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공천권이 물러나게 했죠. 이 김종인 대표한테 넘어가면서 사실은 그 당시 이해찬 의원이 결국 공천을 못 받고 맞아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살아왔죠. 어. 네. 그럴 정도로 민주당 내에도 시끄러웠고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때에 즉 당이 불안정했던 시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2020년 이해찬 전 대표가 당 대표를 하면서 인재 영입을 그때 여당이었거든요. 네. 여당 당시에 우리가 대승을 할 때 네. 인재 영입하는 과정을 보면 이해찬 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그와 가까운 분들이 직접 영입을 하러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직접 영입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려면 전제가 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도나 그다음에 당의 상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서야만이 그 전제가 성립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네. 오히려 훨씬 더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네. 예. 당내 분란을 키우게 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으로도 비판을 더 받을 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 현재 여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생각은 네. 또 그 윤석열 정부라고 지칭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국민의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라고 왜 예. 그러냐면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 이게 중간 평가 형식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신을 묻는 성격이 되는 게 숙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이 지지율 때문에 사실 수도권 선거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영입할 때 있어서 네. 실무 책임에서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게 있겠죠. 네. 항상 어느 당이나 일어나는 부분이 그러면서 사심이 예. 결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예. 따라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총선을 이기고 예. 그 하나의 마음을 모은 자 예. 그것만 하나만 한다면은 예. 뭐가 두려울 것이며 뭐 예. 걱정될 게 없을까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게 이제 어떤 정책적이든 그랬을 알겠습니다. 때는 나머지 의원들의 네. 아니 후보들의 오늘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가죠. 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상당히 그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만나고 나서 굉장히 최승재 의원께서 온화해지셨어요. 온화한 건 아니라 저는 온화하다고 표현을 네. 할 수 있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당에 네. 갖고 있는 스탠스가 그렇다. 숙명이 그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했을 때 네. 자신들한테도 불리하다. 아주 불리한 네. 측면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 공천이 확정되고 예. 그다음에 사지에 몰렸을 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은 온화하게. 지금은 근데 제가 그 최승재 의원께서 너무 그 고통스러워하셔가지고 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조국 신당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조국 전 수석이 이 김어준 네. 예 거기 출연을 해서
비법률적 방식으로 네, 명예회복하겠다. 명예회복을 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 비법률적 방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여러 차례 했고 법정에서도 아주 정말 좀 조신하게 법정 대응만 중심으로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검찰이 갈수록 더 하고 예. 더 심하게 딸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 완전 만시창이를 진짜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비법률적 대응도 해야겠다 이제는 이라는 이제 말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 당연히 저는 그런 의미를 뭐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봐요. 뭐 지역구에 뭐 직접 출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해서 특정 정당을 응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심지어는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을 열심히 도와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정 정당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본인도 아마 민주당으로 네.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좀 입장인 걸로 알고 왜 그런 거예요?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재 지금 갑자기 이제 가입하게 되는 네. 입당하게 되는 형식을 갖는다는 게 네. 정치적으로 본인이 과연 민주당에게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이루고자 하는 뜻이 그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다른 잡음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있죠. 오히려 이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뭐 큰 공직을 갖겠다라기보다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문제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 좀 사과를 했으니까 하더라도 네. 과도하게 탄압받았거나 네. 과도하게 검찰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할 건 심판하고 네. 저항할 건 저항을 해야겠다라고 네, 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뭘까? 이걸 이제 저는 찾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 그 방법은 조금 열어놓고 보는 민주당 게 맞지 않나? 내에서도 지난번에 생각합니다. 그 조국 사태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뭐 사실 문재인 정부의 그 그림자라는 측면의 얘기도 나오고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던 것도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사과와 법률적인 체계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좀 당분간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사실 그거보다도 사실 새로운 우리의 뭐 문제를 그래서 그거를 접하지 말고 조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서 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쟁점화가 됐을 때 총선을 앞두고 그게 생각이 복잡해지고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껴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정당이 됐던 정치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점점 재점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조국 전 장관이 당을 만드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으로 입당해서 출마하는 식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두 갈래의 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에게 사실 조언도 가끔씩 네.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본인이 이제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민주 진영 전체가 승리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승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면서 민주 당내 논란 또 당 외에서의 공격 네. 뭐 이런 거를 불필요하게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다른 방식의 그래서 이제 뭐 정당이 생긴다면 뭐 그 정당 혹은 아니면 특정 어떤 정당과 함께하는 네.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틀에서 보면 뭐 입당하지 아니하고 네. 민주당을 응원하는 예를 들어 1대1로 붙는 구도라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선거라는 게 게임이잖아요. 네. 게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의 결과는 누가 옳고 그르고 하고 문제는 조금 다른 거라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응원하는 쪽이 이기도록 만들어내는데 가장 효과적 그 방법 그걸 찾을 건데 그게 지금 아직은 불투명한 이유가 네. 선거법 협상이 끝나질 않아서 도대체 이거 어디? 그러니까 위성 정당이 만들어질지 예. 아니면은 병리평으로 돌아가서 예. 이게 뭐 그런 보도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뭐
거취를 먼저 결정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건 좀 봐서 그런 게 좀 명확해지는 시기가 되면 네. 저는 뭐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그렇게 공감대가 생기고 조국정 전 장관이 겸손하고 좀 신중한 모습을 볼 때는 사실 국민들이 부르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아. 사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몇몇 핵심 아니면은 뭐 과거에 어떤 민주당 열렬 지지자들만 갖고 했을 때는 그게 상당히 추진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다른 실패를 보이는 소지 있다. 뭐 국민의힘 쪽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걸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도리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겸손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때는 저는 국민이 부른다. 조국 전 장관의 예. 그런 모습들이 더 효과적이고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중요한 말씀인 게 네. 이번 선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의 그런 독주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합 선거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이제 우리 민주당도 있지만 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대적하는 네. 그런 진영의 여러 정치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요소들이 함께 합쳐져서 이번 선거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심판 선거로 결과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면 뭐 저는 조국 장관한테도 좋은 결과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너무 그냥 출마다 이렇게 예. 바로 단정 짓는 거는 예.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심판론으로 내년 총선 전략을 정하는 걸로 보이고 지난 강서 선거도 사실은 심판론이 먹혔기 때문에 승리한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치 선거를 정책 선거로 만들려고 김포의 서울시 편입, 그다음에 공매도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라면서요. 다음은 그리고 뭐 그 저기 뭐야 6개 최소한 6개 이상을 알고 있다라고 민주당의 갑자기 김종민 의원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시리즈 기획물이 있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적인 요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뭐 상당히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게 많은 게 사실이고요. 몇 개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민원 몇 개라고 저한테 네.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요구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네. 과거에 예.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걸 개선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게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이미지를 업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현재 상태에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은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우선 고려 대상과 순위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좀 전 우려스러운 것이 어떤 발표를 하고 공약을 내세우고 또 아니면은 현재 잘못된 상황을 개선시키는 모습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악재로만 볼 것이냐, 라만 볼 것이냐에 대한 과거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시절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같은 정책을 정치적인 공세뿐만 아니라 네. 정책에 관련된 대응도 사실은 적절하게 좀 해야 된다. 단순하게 이걸 선거용이니 포퓰리즘이니 얘기하면은 누워서 제가 보기엔 침 뱉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야당으로서는 좀 어떻게 본다면 불리하죠. 같이 겪었던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프레임을 어떻게 잘 짜고 선거를 잘 짜느냐 그것이 국민들의 비춰지는 모습은 민주당한테도 저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 공당의 모습에는 저에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네. 잘해야 되는데 지금 감성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강 르네상스 얘기가 있고요. 또 철도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 철도 부지. 예, 예를 들면 1호선 예. 이제 아주 그 주변이 예, 예. 과거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하화 시킨다든지 철도 이렇게 부지 하면서 지하화. 철도 부지 주변을 개발을 하면 아. 뭐 주택도 많이 지을 수 있고 예, 예. 그런 이야기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예. 아. 그리고 이제 한강 르네상스하고도 결합될 수도 있지만은 예. 한강 주변에 있는 도로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지난번 박원순 시장 있을 때도 일부 지금 하는 겁니다만 대심도를 파든지 지하화 시킨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한강의 접근성 같은 걸 예, 높이고 예, 예. 그 주변을 이제 전체 공원화 시킨다든지 네. 뭐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게
대부분 조 단위가 훌쩍 그러니까 5조에서 10조 이상 드는 아주 대규모 이제 토목 사업들이거든요. 예. 거기다 신도시 사업도 있을 수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이런 개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 정책을 상당히 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새로운- 국민의힘이 계승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있는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화를 이제 내야 뭐 이런 거예요? 여당이 가진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네. 이제 이게 서리건 포퓰리즘 정책이 되면 김포처럼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예전에 왜 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처음에 꺼냈다가 네. 충청도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대선 후반에는 그게 수도권 집값 폭락론 때문에 상당히 또 애를 먹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건 항상 수혜를 보는 쪽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게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정책이 어설프면 오히려 훨씬 더 되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신뢰도 있는 정치 세력인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들이 결국 그걸 끌어가는가 뭐 이런 게 이제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민주당도 이제 이 총선 기획단이 꾸려졌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얼마나 더 많은 이제 훌륭한 인재들을 모으고 네. 얼마나 이제 더 많은 그런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네. 넓은 우선을 펴느냐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나 인유한 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책을 자꾸 꺼낸다고 해서 예.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실제로 결과적으로 네. 정책을 통해서 이걸 돌파할 수 있겠냐.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서 네. 정책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100% 동의하지만 네. 결국에는 정책은 인물과 같이 간다. 아하. 그래서 인물과 그 중심 인물의 신뢰성 없는 네. 정책 발표는 결국 포퓰리즘 혹은 뭐 결국 에이구 저걸 누가 결국 책임지고 해내. 에이 말만 저러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다 할 수는 있습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로 민원인으로서 예, 민원인. 국회를 뭐 수십 년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역대 총선 대선을 많이 치러봤는데요. 예. 수많은 공약을 냈습니다. 특히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공약도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 공약을 네. 10%도 시행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느 정부든 간에. 네. 사실 엄청난 그 당시에 공약과 그 당시에 나온 얘기만 보면요. 예.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방향성이거든요. 예. 얼마나 희망을 주느냐에 관련된 부분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추진할 만한 진실과 네. 의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실 정책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따르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는 부분이 여당 의원이 날카롭게 지금 지적했어요. 네, 날카롭게 신뢰를 지적하고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의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 뭐 진실이냐 가짜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본인이 향고고 그런 결심을 한 거니까 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 부작용과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한테 설득을 잘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느냐 국민들은 좀 압니다. 이것이 네. 또 협박이 될런지 선거용이런지 네. 그런 부분들 알고 또 거기에 공격하는 민주당이 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선거 공학적으로만 공격을 하느냐 이런 것도 알게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공방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공방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렇죠.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이제 총선 기획단이 뜨긴 했는데 네. 정책적인 준비는 아직은 조금 민주당도 좀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총선 기획단 내 정책위 의장과 그다음에 우리 민주연구원장도 포함돼 있고 네. 같이 회의를 구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민주당도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구조적으로 재점검을 좀 해가지고 정말 이 여당이 먼저 던진 네. 저거에 대해 이제 정책 선거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기도 네. 국정을 준비할 필요가 운영해본 있는 것 경험이 같습니다. 있는 그렇죠. 정권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예. 대응을 잘할 거라고 하여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늘 티키타카가 재밌었습니다. 예, 상당히 재미있었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오늘 여쭤보려고 준비했던 것들 다 못 여쭤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날카로운 같고 질문 하나만 하시든지.
200석 되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5만. 5만. 민주당 5만. 자만 5만. 자만 5만. 예, 이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특히 야당이 어느 선거에서 세상에 앞두고 200석을 먼저 언급하는 그거는 설사 그거 하더라도 전략적으로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도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국민의힘은 몇 석? 아니 뭐 주세요? 과거에 과반 얘기하고요. 뭐 옛날에 김무성 당대표 시절 그다음에 뭐 의석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폭삭 망했었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네. 다만 이번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국정에 관련된 견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네. 잘 해나가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한 견제론으로 의석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뭐 네. 3당 이런 것들은 양당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아직도 사실 시간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동안 양당이 국민들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네. 도리어 해야 될 일들은 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들국화님께서 국민들 먹고 사는 거 신경도 안 쓰고 표 얻을 생각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현장을 워낙 열심히 뛰시는 의원님들이시니까 저희가 모시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하여튼 그 어느 현장에 가시든지 장윤선의 그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고 계시죠? 네. 제가 보니까 두 분 의원님 그 하셨나요? 했습니다. 했어요?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뭐 저도 답이 없으세요? 예. 다른 걸 더 추가로 해야 될 게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걸로 믿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